큰맘 먹고 아이패드 구매했는데 유튜브랑 넷플릭스만 보고 계시진 않나요? 아이패드로 뽕을 뽑고 싶다면 이번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필수 앱 10가지를 꼭 설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유부남의 소소한 리뷰 생활 리우남입니다. 저도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한동안 유튜브 머신, 넷플릭스 기기로만 사용했는데요. 얼마 전 갓생을 살고자 큰맘 먹고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했습니다. 이것저것 앱들도 많이 깔아보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해외에 있는 다양한 영상들을 찾아봤는데요. 그동안 사용하면서 정말 괜찮다고 느낀 앱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사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프로크리에이트나 굿노트, 노션 같은 뻔한 앱들은 제외했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앱은 컨셉이라는 앱입니다. 브레인스토밍 하기에 최적화된 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유튜브 영상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하거나 평소 생각이 복잡할 때 펜으로 쓰면서 정리하는 편입니다. 뭔가 키보드 타이핑을 하면 약간 사고가 갇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컨셉은 거의 무한한 공간에서 스케치를 하며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 사용하면 좋은 앱입니다. 아이패드 기본 어플 중에 하나인 프리폼과 비슷한 앱이지만 차이점 중 하나는 왼쪽 상단에 위치한 팔레트입니다. 조금 더 간편하게 다양한 색깔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고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도 세팅해 둘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원하는 브러쉬는 바로바로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써보시고 나에게 맞는 브러쉬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컨셉에는 굿노트처럼 형광펜 기능이 따로 없는데요. 대신 저는 에어브러쉬에 컬러를 선택해서 형광펜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어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학업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암기할 때 적절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그리드나 스냅 같은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아직 익히는 중이라 나중에 짬바가 생기면 따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앱은 마인드리스트입니다. 마인드리스트는 일정 관리를 도와주는 앱인데요. 깔끔한 인터페이스를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앱입니다. 아이패드에는 일정 관리를 위한 앱들이 정말 많은데요. 가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면서도 일정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기능은 다 가지고 있는 앱입니다. 애플 제품에서 모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맥북이나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앱을 실행하면 왼쪽에는 리스트, 오른쪽에는 각 리스트에 저장된 업무가 있는데요. 처음 설치하면 오늘과 임시 보관한 리스트만 있을 겁니다. 여기에 새 리스트 버튼을 눌러서 추가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 상단에 점 3개를 눌러서 리스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크게 아이콘과 색상을 고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5가지 선택지 외에 다른 옵션을 선택하려면 유료 버전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5,500원이라 크게 부담스럽진 않아서 조금 사용해 보다가 나한테 맞는다 싶으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리스트로 돌아와서 업무를 추가하면 되는데 캘린더로 날짜를 설정할 수도 있고 알람과 노트, 우선순위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마시기나 운동처럼 반복되는 업무로 설정하기 위해선 역시나 유료 버전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저는 마인드리스트에는 목표를 적어두고 아이패드 홈화면에 위젯을 추가해서 셀프 동기부여 목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복잡한 거 싫어하고 직관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마인드리스트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앱은 틱틱입니다. 마인드리스트를 주기적으로 목표를 상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틱틱은 해야 할 일들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사실 틱틱은 다양한 기능이 많아서 메인 일정 관리 앱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물 마시기나 과일 먹기, 일찍 일어나기 등 습관을 관리할 수도 있고 포모도로 같은 타이머가 있어서 학생분들의 스터디 플래너 목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틱틱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때문입니다.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전쟁 영웅이기도 한데요. 아이젠하워는 1의 우선순위를 직관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크게 중요성과 시기를 기준으로 나눴는데요. 수없이 쏟아지는 새로운 일들과 이전부터 해오고 있던 일들을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총 4개로 구분했습니다. 저도 본업 외에 여러가지 부캐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지금 이걸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에 이것저것 써보면서 구분을 하니까 머릿속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우선순위를 고민할 필요도 없어져서 능률도 더 올랐습니다. 틱틱에 아이젠하워 매트릭스 기능이 있어서 너무 잘 쓰고 있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위젯으로 매트릭스나 캘린더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프리미엄 구독이 연간 55,000원이라 조금 부담스럽긴 해서 저는 그냥 기본 기능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메인 일정 관리 앱이기도 하고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랑 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틱틱 꼭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앱은 복기입니다. 복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루를 되돌아보고 마무리할 때 사용하기 좋은 앱인데요. 약간 아이콘으로 쓰는 일기 느낌입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때가 아무래도 자기 전에 누워서 컨텐츠를 볼 때인데, 이때 바로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바탕화면 위젯으로 세팅된 복기를 클릭해서 그날 하루가 어땠는지 기록하곤 합니다. 거창하게 글로 일기를 쓰지 않아도 그날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밥은 제때 챙겨 먹었는지, 생활 습관과 건강 습관은 어땠는지 디테일하게 고를 게 많아서 자연스럽게 그날을 되돌아보기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팅된 아이콘 외에도 여러 아이콘을 추가할 수 있어서 커스텀하기에도 좋습니다. 저는 아직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서 쌓인 데이터가 많지 않지만 나중에 기록들이 쌓이면 통계를 보는 맛도 쏠쏠할 것 같아요. 자신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싶은데 일기 같은 건 귀찮다 하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앱입니다. 다섯 번째 추천드리는 앱은 기본 앱인 미리 알림입니다. 틱틱 같은 앱들이 일정 관리, 목표 설정에 대해 특화된 앱이라고 하면 미리 알림은 말 그대로 정말 자잘한 것들을 적어두고 까먹지 않게 알려주는 앱입니다. 기본 앱인데 뭐하러 굳이 추천을 하지? 다른 유료 앱들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저도 처음부터 미리 알림을 사용하지 않았고 최근 들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유용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알림은 크게 목록과 미리 알림, 세부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목록은 하나의 폴더 같은 개념이고 세부사항은 내가 추가하는 미리 알림의 설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로 유튜브라는 목록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원하는 아이콘과 색상을 맞춰주면 이렇게 나의 목록에 새로 뜨게 됩니다. 제가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메모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따 집 가서 유튜브 촬영해야 되니까 아이패드 충전해놔야겠다 하면서 촬영, 아이패드 충전 이렇게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I자 모양을 누르면 세부사항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 날짜나 시간으로 알람을 울리게 할 수도 있고 위치를 활성화시켜서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알람이 울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도착했을 때 알람을 울려야 하니까 사용자와에서 주소를 검색하고 도착할 때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메시지를 보낼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메시지인 만큼 비즈니스적인 상황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한테 업무 내용을 전달한다던가 회사 내부에 있는 상급자들한테 보고를 한다던가 할 때 까먹으면 안 되는 내용들을 미리 알림에 적고 메시지를 보낼 때를 활성화해주면 실제로 문자를 보낼 때 상단에 알림이 뜨게 됩니다. 미리 알림은 애플 기본 앱인 만큼 아이폰, 맥북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메시지 알람 기능이 더 빛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패드에 위젯으로 추가를 할 때도 스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 안에 여러가지 알림을 띄워서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알림에 대해 잘 몰라서 안 쓰고 계셨던 분들은 은근히 유용하니까 한 번쯤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앱은 모티베이션입니다. 이 앱은 특별한 기능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동기부여를 위한 앱인데요. 홈화면이나 바탕화면 빈 공간에 위젯을 추가해두면 명언이나 동기부여 그리고 기분 좋아지는 글귀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능뿐인 이 앱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이패드가 본전 찾고 뽕을 뽑으면 정말 좋은 기기이긴 하지만 사실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시간 보내기에도 진짜 좋은 기계거든요. 마음 다잡고 이제 공부해야지, 오늘은 진짜 블로그 포스팅 해야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아이패드를 열어도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컨텐츠들을 무시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럴 때 모티베이션이 보여주는 글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조금 더 생산성 있는 쪽으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위젯으로 세팅해두고 있습니다. 의지는 높은데 자꾸 다른 길로 새시는 분들은 꼭 모티베이션 설치하셔서 위젯 여기저기에 추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베러슬립이라는 앱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중력 향상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오디오 앱입니다. 솔직히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보는 게 수면의 질에 좋지 않다곤 하지만 거의 제 유일한 삶의 낙이어서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컨텐츠를 좀 즐기다가 이제 좀 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베러슬립을 켜서 제가 좋아하는 소리를 틀어놓고 본격적인 잘 준비를 합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힐링 음악 틀어주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앱은 제가 좋아하는 소리들을 동시에 틀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도 새 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고 각 소리마다 볼륨 설정이 가능해서 믹싱하는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한 소리를 저장할 수도 있어서 하나씩 소리를 찾아가는 재미가 있달까요? 단점은 이것저것 소리를 조작하다가 잠이 깰 때가 가끔 있긴 한데 그래도 재밌으니까 꼭 한 번쯤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8번째는 핀터레스트입니다. 사실 저는 핀터레스트에 대해 예전부터는 알고 있었지만 굳이 사용하진 않았는데요. 아이패드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찾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패드는 디스플레이가 크다 보니까 은근히 배경화면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사진 편집을 할 때 레퍼런스 찾기에도 좋고 원하는 배경화면을 찾아가는 맛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쁘고 감각적인 사진들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모던, 자연적인 느낌, 힙한 느낌 등 원하는 이미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면 핀터레스트로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이미지 아카이브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번째는 픽스아트라는 이미지 편집 앱입니다. 저는 픽스아트를 주로 썸네일을 만들 때 사용하는데요. 잘라내기 같은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효과나 필터도 많고 군데군데 있는 AI 효과들도 꽤나 신박했습니다. 배경 제거 기능이 있는 것도 편리했고 무엇보다 펜슬이 있으니까 컴퓨터 마우스로 할 때보다 좀 더 정교하게 편집이 가능하더라고요. 포토샵처럼 레이어 기능도 있는데 그렇다고 초보자가 사용하기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옹골찬 사진 편집 앱을 찾고 계신다면 픽스아트 진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앱은 블로라는 영상 편집 앱입니다. 저는 맥북에서 파이널 컷을 사용해서 편집을 하지만 영상의 가장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블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블로가 다른 편집 툴보다 좋은 점은 조금 더 브이로그스러운 감성의 효과나 스티커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BGM도 괜찮은 게 많아서 저는 예전부터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컷 편집하는 방법도 직관적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영상 편집에 입문하시기에 딱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맥북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패드만 있었다면 굳이 파이널 컷 없이 블로로 쭉 편집했을 정도로 충분히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버의 꿈을 키우고 계시거나 브이로그로 내 일상을 가치 있게 기록하고 싶으시다면 블로에 입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패드 뽕을 뽑기 위한 추천의 10개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직 저도 아이패드 프로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씩 찾아가는 도중에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